오늘은 동서양의 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묵자연구회의 서울 모임에서 열자라는 고전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이 열자에 꿈을 언급하는 부분이 많아서 동서양의 꿈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으며 이 글이 길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연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동서양의 꿈 이야기의 첫 번째 편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생의 3할이 잠자거나 꿈꾸는 시간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꿈인데 꿈의 개념화에 따른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양의 고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축의 시대라고 하면서 BC 9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위대한 철학의 시대가 등장했다면서 축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이 축의 시대에 동서양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 하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꿈길 같은 주역. 축의 시대에 동서양 사람들이 꾼 수많은 꿈에 접근하는 방편을 주역에서 찾습니다. 주역의 괴효사에 전설, 교훈, 속담, 우원, 고사, 희노애락, 자연이 안겨주는 공포심, 자연의 위협을 극복하는 생존, 투쟁, 욕망, 탐진치, 소요유, 꿈, 호전몽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를 이야기로 풀면 한 편의 서사입니다. 일장춘몽의 멋진 서사시 서사곡이 됩니다. 점치는 사람은 A를 화두로 삼아 천명을 묻는데 B라는 회답이 신탁처럼 들립니다. 신탁의 내용이 무수했겠지만 9가지의 길흉이라는 점술용어로 정리했는데 이를 점글, 점사라고 부르며 점글이 포함된 괴효사 안에 운이 있습니다. 괴효사에 있는 운을 읊조리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듣는 주역이 됩니다. 읽는 주역과 듣는 주역이 넘나들며 호전몽의 꿈길을 걷는 소요유를 즐기면 됩니다. 읽고 들으며 관조하며 괴효사와 함께 노래하며 춤추니 춤추는 주역 무역이 됩니다. 노래하는 주역과 함께 춤추니 흥이 샘솟습니다. 요순 시대를 그리워하는 격양가를 부르듯 대동춤을 함께 추며 주역의 흥을 느끼니 괴효사가 시로 느껴집니다. 시경의 흥기처럼 느껴집니다. 흥격의 주역의 이상세계를 공유하니 주역은 대동사회의 강령이 됩니다. 앞에서 신과 접하는 접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접신을 말합니다. 접신 행위에는 춤이 항상 수반됩니다. 춤은 분위기와 감정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절차이었습니다. 시는 비와 흥의 비유로 감정을 웁니다. 이러한 비유는 서로 다른 것에서 유사점을 찾아내 무질서의 통일성을 부여해줍니다. 주역의 상은 시의 비와 흥의 기능과 나란히 합니다. 이어서 접신하는 꿈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요셉의 계시몽에 관해서 말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요셉. 꿈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37장 5에서 51절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꾼 곡식단이 자기가 꾼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내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할 셈이냐 라며 분노하면서 요셉을 이집트 무역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활약한 요셉은 30년 뒤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고 흉년이 들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온 형제들이 저를 받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한낱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린 듯 했지만 결국 미래의 일을 정확히 마친 꼴이 되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지 혹은 예언의 꿈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사 특히 미래까지도 당신의 섭리에 따라 계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꿈으로 보는 신약성서의 요셉의 메시아 대망이라는 꿈도 있습니다. 이어 최재우의 접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재우가 37살 때인 1860년 4월 5일에 신내림
도움을 받습니다. 동경대전이라는 책의 포도문 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뜻밖의 마음과 몸을 스스로 진정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상이 어찌하여 나타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또 그 상태를 말로써 표현할 수도 없었다. 바로 이때 문득 어디에선가 신비한 말씀이 들려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라 일어나 조심스럽게 여쭈니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스스로 자신을 상제라고 소개하는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원효의 깨달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효가 의상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길을 가고자 본국의 바다 통로인 당진 땅에 이르러 밤에 해골물을 마신 뒤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어보니 잠자리가 무덤의 해골 곁이었고 어젯밤에 마신 물이 해골물임을 알고 구토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깨달음을 삼계유심 만법 유식이라고 표현한 뒤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